테슬라 투자한 지는 11년, 그리고 엔비디아는 8년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베일리 기포드는 M7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해서 아까도 봤듯이 네.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 새로운 M7을 찾겠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M7이 뭐냐? 실제로 투자하는 거 봤을 때는 가 그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부터도 5배 더 오를 것 같다. 네, 다음은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베일리 기포드는 네. 제가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곳인데, 이 베일리 기포드는 앞선 기관들과는 다르게 어떤 한 명의 특정 구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907년에 창립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음, 존속해온 영국의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만큼이나 운용 자산도 어마어마하고, 베일리 기포드 하면은 성장주 초장기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음, 초창기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 홀딩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20년 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테슬라 투자한 지는 11년 그리고 엔비디아는 8년 이상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이런 베일리 기포드는 뭐를 제일 많이 사고 팔았나? 보시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게 그 한 10년 이상 들고 있던 테슬라도 좀 많이 팔고 있고 거의 10년 가까이 음, 들고 있던 엔비디아도 팔고 있고 그리고 메르카도 음, 리브레도 이제 산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이제 오래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음, 있고 좀 처음 네. 들어보는 생소한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애플로빈이라는 회사입니다. 어, 네, 그럼 우선 애플로빈이라는 회사를 왜 샀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베일리 기포드가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베일리 기포드의 뷰는 이렇습니다. 정치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겠지만 이 네.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아닌 혁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정치 이슈에 크게 따라서 좌우되지 말아라. 이걸로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 기술 트렌드, AI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음, 뭐 M7에 투자하면 되냐? 이 투자에 대해서는 M7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M7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많을 거다. 그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M7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실적을 분위별로 봤을 때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그룹 분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그룹에 있는 기업이 가장 실적 성장률이 컸을 때 그때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 음, 그러니까 이 가장 안 좋은 기업,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M7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해서 아까도 봤듯이 네. 이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팔고 음, 이제 좀 새로운 M7을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아, M7을 찾겠다. 우리가 초창기에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들어간 것처럼 그 이제 초창기에 들어올 기업들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창기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홀딩을 또 할 텐데, 그럼 뭐 아무 성장주다, 그냥 유망해 보이면 들어가면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기업을 상당히 까다롭게 골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재밌는 게 한 20년 통계를 보면은 한 미국 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넘은 전 세계 주식이 6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40%만 아, 미국 10년물 국채보다 수익률이 잘 나왔고, 그리고 한 30% 정도만 그냥 시장 수익률, 지수 수익률 정도 나왔다. 그럼 초과 음, 수익률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초과 수익, 이 알파는 전 세계 주식 중에 1%에서만 나왔다. 그래서 아무 주식이나 들어가서 이 장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아웃라이어 1%를 제대로 골라서 장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벨리기 포드는 그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 몇 개에 장기 투자한 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한 평가는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새로운 M7을 찾고 있다. 네, 이게 완전 썸네일 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새로운 M7이 뭐냐? 좀 벨리기 푸드가 말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거 봤을 때는 이 애플로빈이라는 회사가 그 중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부터도 5배 더 오를 것 같다. 아, 진짜. 네, 네. 라고 얘기를 직접 네. 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모바일 네. 게임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 에드테크 회사라고 하죠. 이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직접 수주하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광고업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아, 네, 수직 최근에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랐네요. 그렇죠. 네네. 절벽을 기어 올라갔는데
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이 음, 최근 이 작년 애플로빈의 실적입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놓은 부분이 매출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광고 수입이 1년 만에 75%가 늘었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 앱 관련 매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그 하는 부분은 3%만 늘었는데, 보시면 23년만 해도 뭐 광고 수입이나 모바일 게임 만드는 음, 수입이나 비슷비슷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네요. 완전히 격차가 나버렸죠. 그래서 광고 회사가 돼버렸네. 그래서 애플로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게임 안 한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광고 회사를 노렸고 게임 유통을 게임을 만들고 유통했던 이유는 그 관련해서 그 인앱 광고가 있잖아요. 인앱 광고 네. 알고리즘을 만들면서 우리가 향후 광고업에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미리 한번 테스트해보고 또 게임을 만들고 팔면서 그 좀 현금을 모아주는 그런 것에 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음, 게임 만든 스튜디오들을 다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광고 매출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 에드테크 회사, 이 독자적인 광고 플랫폼을 가진 에드테크 회사 중에서 1위가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맞아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이 실적이 주춤하면서 이 애플로빈의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애플로빈이 음, 매출로 봤을 때는 세계 최대 에드테크 회사로 이번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럼 뭐 이 광고해서 매출 많이 는 거 알겠는데 이게 왜 5배나 가냐에 대해서는 광고 시장이 굉장히 유망해 보인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음, 이제 TV 광고와 이 CTV 광고를 액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TV 광고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MBC나 KBS 틀면은 뭐 방송하기 전에 나오는 그런 광고 시장,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고, 이제 CTV는 이 스마트 TV라든지 뭐 이런 스트리밍 음, 기기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에 연결된 기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CTV 네. 광고 시장은 검은색이고 전통적인 광고 시장은 빨간색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통 광고 시장이 더 규모가 큽니다만, 보시면 추이를 보시면은 이 CTV 광고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한 28년 정도면 이 지위가 역전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로빈 같은 네. 경우는 우리는 이제 CTV 광고에 뛰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계 최대 에드테크 기업이 가장 세계상에서 가장 큰 광고 시장이 될 곳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어, 좋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커넥티드 TV라는 것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V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아마 이쪽으로 이제 광고 시장이 많이 넘어갈 거라는 그 전망인데, 그쪽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회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AI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는 이제 음, 아크의 데이터인데, 기존 그냥 디지털 광고와 이제 AI 기술이 들어간 디지털 광고의 매출 비중을 나타낸 건데, 지금은 이 네.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AI 기술이 들어간 광고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향후 한 그러네요. 2030년쯤 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이렇게 절반이 넘는 광고들이 다 AI의 손길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CTV 광고의 특징이 맞춤형이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도 보면은 내 알고리즘이나 내가 보는 영상이나 내 나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용자에 맞춰서 광고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그냥 방송사가 광고 수주한 대로 되는 전통적인 광고와는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 AI의 손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가진 애플로빈이 여기서도 또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유튜브를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유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광고를 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왔더니 프랑스 광고가 나오더라고. 프랑스 여행하는 거에 관련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엠너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에릭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아주 좀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루들이 개별 종목단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워렌 버핏 그리고 빌 에크만, 데일리 큐포드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 외에도 다른 그루들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그루들의 음, 최근 특징이 뭐 크게 베팅하는 사람은 없었고, 미국 주식 지금 음, 비싸고 변동성이 기대가 되니까 좀 관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액으로 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거장들이 많았고, 또 베팅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징들이 이 기업 펀더멘탈 괜찮은데, 아까 이제 아까 본 우버처럼 뭔가 이 음, 시장의 억울한 이 인식 때문에 주가가 억울하게 음, 떨어졌다, 억울하게 조정받았다라는 기업에만 좀 공격적으로 베팅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를 다들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드러켄 밀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AI 투자할 건데 이제는 LLM이나 칩을 만드는, 그러니까 AI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지금 메이저 플레이어보다는 이 발전된 기술력으로 혜택이 될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음, 다뤘습니다만 이제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이 제약회사를 매수했습니다. 보니까 뭐 AI 아하, 기술을 활용해서 열심히 제약하는데 AI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생산 공정에서도 많이 쓰고 음, 있고. 그래서 음. 이런 기업들이 드러켄밀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AI 투자를 하면은 이제는 발전된 기술력으로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 이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난 4분기 투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드러크 밀러가 이제 또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투자를 그룹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드러크 밀러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드러크 밀러가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를 하는 아, 것 그쵸. 같고, 드러크 밀러가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에릭 유튜브 채널에서 좀 공개해 주시나요, 이거는? 아, 네. 아마 제가 이제 썰틴F에서 전체적으로 그룹들을 다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제 채널에서 네. 드러켄 밀러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에릭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